이럴 수가. 한국은 음식에 이런 것도 넣는다고? 이탈리아의 한 음식 평론가가 경악을 합니다. 이 여성은 평소에 유럽 레스토랑의 음식만이 완벽하다는 선입견을 갖고 있었는데요. 그런 그녀가 한국 여성의 한마디에 대한민국을 외쳤다고 합니다. 과연 어떤 사연인지 한번 알아볼까요? 저는 어릴 적부터 유럽의 밝은 불빛과 반짝이는 우아함을 사랑해왔어요. 제 이름은 아우렐리아 발레리오라고 해요. 저는 음식 평론가로 일하고 있답니다. 어릴 적부터 이탈리아, 프랑스, 그리고 아름다운 다른 나라들을 여행하는 것을 꿈꿔왔어요. 저는 오랜 기간 동안 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며 모든 디테일이 정교하게 준비된 음식을 경험해왔어요. 제게 음식은 단순히 허기를 채우는 수단이 아니라 접시 위에 놓인 예술작품을 만나는 듯한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답니다. 유럽에서는 마치 그림 같은 요리들을 보았어요. 파리의 한 작은 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곳의 테이블은 반짝이는 은식기와 섬세한 도자기 접시들로 차려져 있었어요. 셰프는 음식을 정말 정성스럽게 배열해서 마치 미술관에 전시된 작품처럼 보이게 만들었어요. 저는 소스의 선, 채소의 모양, 심지어 와인잔에 비치는 빛까지도 감탄하며 지켜봤어요. 저는 진정한 음식의 아름다움은 비싼 재료와 완벽한 플레이팅, 최신 조리 기술에서 나온다고 믿었어요. 모든 것을 꼼꼼하게 기록하며 소스의 색상, 채소의 형태, 와인잔 위에 빛나는 반사까지 눈에 담긴 것은 모두 빠짐없이 적었어요. 그때 저는 제 엄격한 기준을 아주 자랑스럽게 여겼어요. 저는 오로지 정성스럽고 아름답게 차려진 고급스러운 음식만이 칭찬받을 만하다고 생각했어요. 제 생각에는 그런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음식은 그저 평범한 것에 불과하다고 여겼어요. 저는 한번 이탈리아에서 있었던 그날을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해요. 한 아시안 요리로 유명한 레스토랑에 갔었는데 그곳은 제가 평소 즐기던 현대적이고 화려한 레스토랑과는 너무 달랐어요. 접시들은 단순했고 음식은 제가 기대했던 맛과 화려함을 전혀 보여주지 못했어요. 또한 청결하지 못한 주방과 홀, 친절하지 않은 직원의 모습들에 저는 실망과 약간의 분노를 느끼며 레스토랑을 나왔어요. 어떻게 이런 불쾌한 음식점과 수준 낮은 음식들이 있을 수 있지? 라고 생각했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오직 유럽의 풍부한 맛과 화려함을 가진 음식만이 진정한 음식이자 또 하나의 예술이라고 믿게 되었어요. 이런 믿음은 오랫동안 저와 함께했어요. 저는 유럽 전역을 여행하면서 항상 제가 사랑하는 그 반짝임과 완벽함을 보았어요. 레스토랑들은 언제나 깨끗했고 셰프들은 항상 정밀하게 음식을 만들었으며 모든 요리는 마치 소중한 보물을 다루듯 정성스럽게 제공되었어요. 이런 생각과 기준이 제 머릿속에 자리 잡을 때쯤 아시아의 한 한식당을 방문하게 됐어요. 그때의 식사는 아직도 좋지 않은 기억으로 제 마음속에 남아있어요. 그 한식당의 분위기는 아주 단순하면서도 소박했으며 유럽의 화려한 고급 레스토랑과 비교하기에는 너무 저급했어요. 접시는 특별한 장식 없이 밋밋하며 단촐했어요. 저는 굉장히 실망을 했어요. 유럽 레스토랑의 요리들만이 완벽하다. 라는 선입견이 생겼던 제게는 이런 종류의 요리를 평가하기가 수치스러웠어요. 저도 모르게 조금 편협해졌을지도 몰라요. 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음식은 무시하기 시작했어요. 눈앞에 보였던 한국 음식은 단순하게 주변에 보이는 재료를 섞은 평범한 음식에 불과하다고 느꼈어요. 한국 음식은 결국 특별함이 없는 요리이자 평가를 하기도 아까운 요리야라고 생각하며 한국 음식과 거리를 두게 됐어요. 그날을 떠올릴 때마다 분노와 알 수 없는 슬픔이 뒤섞인 감정을 느껴요. 분노는 음식이 제 기대에 미치지 못해서였고 슬픔은 그로 인해 뭔가 소중한 것을 놓쳤다고 느꼈기 때문이에요. 그 후로 저는 다시 한번 유럽의 화려한 음식들에만 집중하게 되었어요. 저는 많은 밤을 보내며 완벽한 플레이팅과 맛을 가진 경험들에 대해 긴 리뷰를 썼어요. 셰프들이 보여주는 디테일과 레스토랑의 마법 같은 분위기를 찬양하며 독자들에게 음식은 맛, 아름다움, 그리고 기술이 완벽하게 어우러져야 해요라고 전했어요. 저는 이게 진정한 음식의 예술이라고 확신했어요. 저는 뉴욕에서의 어느 추운 저녁을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어요. 며칠 전에 현대적이고 비싼 레스토랑에서 기분 좋게 음식을 먹고 리뷰를 마치고 나오던 중 이전처럼 마음 한구석에서 알 수 없는 이상한 공허함을 다시 한번 느꼈던 날이었어요. 제가 추구해왔던 그대로의 화려하게 준비됐던 음식들이 주는 만족감에도 불구하고 뭔가 부족한 느낌이 들었거든요. 저는 반짝이는 네온사인과 아득하게 높은 빌딩들이 즐비한 도시의 거리를 걸었어요. 도시는 사람들로 북적거렸으며 시끄럽고 활기찼지만 저는 혼자서 고요함을 느끼며 생각에 잠겨 있었어요. 또 다시 마주한 그 알 수 없는 공허함에 대한 생각을 계속해서 하고 있었죠.
그렇게 홀로 조용히 걸어가던 중 저는 우연하게도 평소에 보지 못했던 좁은 골목길 하나를 발견했어요. 도시의 밝은 불빛이 서서히 멀어지며 닿을 듯 말 듯한 그 길 아래 작은 레스토랑 한 곳이 눈에 띄었어요. 자주 다니는 거리였지만 그동안 모르고 지내오던 레스토랑을 운명처럼 만나는 순간이었어요. 오래된 간판에 코리안 다이닝이라는 글씨가 적혀 있었어요. 저는 그 간판을 보며 우연히 발견했다는 호기심과 동시에 한식당이라는 문화에 대한 망설임을 느꼈어요. 전에 아시아의 한 한식당에서 좋지 않은 경험을 했던 기억이 자연스럽게 떠올랐어요. 그 기억 때문에 한식당을 굳이 들어가 봐야 할까라는 의문이 들었어요. 한국 음식은 단순하고 형편없었고 그만큼 특별함도 없다고 생각을 했으니까요. 하지만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 알 수 없는 이 공허함의 원인을 이곳을 통해 찾을 수 있을지도 몰라라라는 작은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저는 잠시 멈춰서서 그 소박한 간판 앞에 서서 한참을 바라봤어요. 유럽 레스토랑의 화려한 간판과는 다르게 아주 단조로웠어요. 호기심이 생겨서 그랬는지 아니면 계속해서 보고 있어서 그랬는지 알 수는 없지만 그 단순함 속에 뭔가 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매력이 있어 보였어요. 깊은 숨을 들이쉬었고 제 심장이 조금은 빨리 뛰는 것을 느끼며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문을 열자마자 따스하고 포근한 조명이 저를 맞이했어요. 레스토랑은 작고 다소 낡았지만 아늑했어요. 천장에서 부드러운 불빛이 내려오고 단정하게 배치된 나무 테이블들이 자신의 자리를 알기라도 한 듯 오와 열을 맞춰서 있었어요. 벽에는 누군지 모를 한국인의 가족 사진과 옛 한국의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그림들이 걸려 있었어요. 전체적으로 고급 레스토랑과는 전혀 다른 느낌을 풍기고 있었고 한편으로는 따뜻한 고향집 같은 느낌이었어요. 저는 마치 오래된 친구의 집에 초대받은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바로 그때 주방 쪽에서 밝은 미소를 지닌 젊은 여성이 다가왔어요. 이름표에는 서윤이라고 쓰여 있었고 그런 그녀가 저를 반갑게 맞이하며 어서 오세요 라고 인사해 주었어요. 그녀의 부드러운 목소리와 진심 어린 눈빛 덕분에 저도 모르게 긴장이 풀리면서 행복한 기분이 들었어요. 저는 공손히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의 리드를 따라 창가 근처의 작은 테이블로 갔어요. 제자리에 앉으니 주방이 보였어요. 그곳에는 키가 큰 남성 한 분이 계셨어요. 나중에 이재훈 사장님으로 알게 될 분이 누구보다도 열정적으로 요리를 만들고 계셨어요. 그는 카운터 뒤에서 조용히 그리고 성실하게 채소를 썰고 있었고 큰 냄비를 안이 움푹 파인 국자를 저으며 일하셨어요. 저는 그의 모습 하나하나를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바라보았어요. 그의 확신에 찬 눈빛에서는 따뜻한 정성이 느껴졌고 망설임 없는 그의 손에서는 자신감 넘치는 그의 실력을 엿볼 수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도 모르게 혹시 내가 전에 한국 음식에 대해서 너무 빨리 판단했던 것은 아닐까? 이번에 한 번 더 선입견을 버리고 음식을 느껴보자라는 긍정적인 생각이 들었어요. 잠시 후 서윤 씨가 다시 다가오더니 메뉴판을 가져다 주었어요. 메뉴에는 여러 가지 전통적인 한식 요리들이 나열돼 있었어요. 저는 한참을 고민하다가 갈비탕이라는 요리를 골라 주문했어요. 비록 전에 좋지 않은 기억이 있었지만 그때와는 다른 느낌을 받은 이곳에서 한 번 더 한식을 판단해보고 싶었어요. 기다리는 동안 조용한 레스토랑에서 들려오는 여러 가지의 부드러운 소리들을 들었어요. 다른 손님들이 나누는 낮은 대화 소리와 조용한 음악이 어우러져 마치 평화로운 분위기를 만들어내고 있었어요. 그곳은 화려한 유럽 레스토랑과는 달리 편안하고 따뜻한 느낌을 주었어요. 그래서 그런지 서서히 제 마음도 편안해지는 것을 느꼈어요. 잠시 후 서윤 씨의 모습이 다시 보였고 그녀의 손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갈비탕 한 그릇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는 곧 정성스럽게 제 앞으로 가져다 주셨어요. 그 모습을 본 순간 저는 눈앞에 피어오르는 따스한 김을 바라보며 약간의 설렘과 함께 조금의 긴장감도 느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숟가락을 들어 첫 모금을 맛보았어요. 첫 맛을 본 순간 저는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어요. 맑고 깊은 국물은 오랜 시간 정성스럽게 끓여낸 듯한 풍미를 내고 있었으며 깊이를 가늠할 수 없는 진함을 느낄 수 있었어요. 입에서 녹는 듯한 부드러운 고기와 푸릇하고 신선한 채소가 어우러진 그 맛은 마치 오랜 세월의 무언가가 담겨있는 느낌이었어요. 저는 이 순간 이 무언가가 나의 공허함을 없애줄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었어요. 저는 그날 밤 레스토랑을 나서면서 이 소박하지만 진심이 담긴 공간에서 느낀 감동을 잊지 않기로 다짐했어요. 그 한 끼의 갈비탕은 제게 한국 음식에 대한 편견을 조금씩 깨트려 주었어요. 그날 뉴욕에서의 추운 저녁에 어느 우연한 작은 식당에서 처음 맛본
갈비탕은 제 인생을 조금씩 달라지게 만들었어요. 저는 그 아늑한 작은 식당에서 느낀 따스한 기운과 함께 갈비탕 한 그릇에서 전해지는 정성과 하나의 알 수 없는 무언가를 계속 생각했어요. 따뜻한 국물, 부드러운 고기, 신선한 채소가 또 한 번 제 마음 깊숙이 다가왔어요. 그때의 그 한 숟갈마다 믿을 수 없는 맛을 경험했었고, 그로 인해 화려하고 값비싼 음식만이 예술이라고 믿었던 제 생각이 서서히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다시 찾아온 이곳에서 저는 또 한 번 갈비탕을 주문했어요. 저는 제 앞에 놓인 갈비탕을 바라보며 모든 디테일을 담아두려고 애썼어요. 맑고 투명한 깊은 맛을 내는 국물, 부드럽게 떠다니는 고기와 함께 섞여 있는 채소들이 저번보다 확실하게 그려졌어요. 한 모금씩 먹을 때마다 제 속 깊은 곳까지 따스함이 퍼지는 것을 느꼈어요. 이 음식은 유럽의 화려함을 담은 음식과는 다르게 자연스럽고도 포근한 정성이 느껴졌어요. 저는 다시 한번 주변을 둘러보았어요. 벽에 걸린 오래된 가족 사진들, 그리고 한적한 분위기의 테이블들이 그날 봤던 그대로였으며 모두 그곳에 깃든 이야기를 말해주는 듯 했어요. 이곳은 단순한 식당이 아니라 한국의 역사와 전통, 그리고 한 가정의 따뜻한 추억이 가득한 공간이었어요. 갈비탕을 남김없이 다 먹은 후 저는 지나가는 서윤 씨를 붙잡고 정중히 물었어요. 실례지만 이 갈비탕에 담긴 이야기나 추억이 있다면 제가 조금 들어볼 수 있을까요? 정말 특별함이 느껴져요. 그러자 서윤 씨는 환하게 웃으며 제 옆에 앉았어요. 그렇게 부드럽고 친근한 목소리로 이야기하기를, 이 갈비탕은 저희 집안의 전통과 역사가 담긴 요리예요. 주방에 계신 이재훈 사장님께서 어릴 적부터 직접 그의 어머니께 배운 레시피로 만드신답니다. 요리를 할 때마다 신선한 재료와 요리를 만드는 실력도 중요하지만 그들이 쌓아온 정성과 사랑이 담겨 있어요 라고 말했어요.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마치 젊은 시절 한식당에서의 기억이 다시 살아나는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서윤 씨는 계속해서 한 숟갈 한 숟갈이 가족과의 추억을 담고 있어요. 이 음식을 먹으면 우리 조상님들의 정성과 사랑을 느낄 수 있어요 라고 설명해 주셨어요. 저는 그의 말에 깊이 공감하며 그 음식을 한 입 한 입 맛볼 때마다 저도 모르게 미소를 짓게 되는 이유를 알 수 있었어요. 그 순간 저는 제 내면에서 예전의 고정관념이 조금씩 무너지는 것을 실시간으로 느낄 수 있었어요. 저는 이제 단순히 화려하고 값비싼 유럽의 고풍스러운 요리들만이 완벽한 음식의 기준이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 갈비탕 한 그릇은 진심이 담긴 가족의 역사와 사랑을 전해주고 있었어요. 저는 마음속 깊이 그 따뜻함을 느끼며 한국 음식의 새로운 면모를 깨닫기 시작했어요. 시간이 흐른 후 저는 조용한 밤거리를 걸으며 그날의 감동을 곱씹었어요. 뉴욕의 번화한 거리도, 한식당에서 맛본 따스한 국물도 모두 새로운 시각으로 다가왔어요. 저는 제 자신에게 약속했어요. 앞으로도 열린 마음으로 모든 음식을 경험하고 그 안에 담긴 이야기를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요. 그날 저는 음식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화려함만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사랑과 역사, 그리고 사람들의 따뜻한 정서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 깨달음이 제 마음을 한층 더 풍요롭게 만들어 주었어요. 며칠 후 저는 뉴욕의 한적한 거리를 걷다 보니 또 다른 한식당을 경험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강하게 몰아쳤어요. 이번에는 좀 더 많은 것을 배우고 한국 음식의 다양한 면모를 알고 싶었거든요. 저는 따뜻한 미소로 다가와 준 서윤 씨와 오랜 전통을 이어오며 그 전통을 함께 나누고 있는 이재훈 사장님을 떠올렸고 그들의 따뜻한 이야기와 정성에 다시 한번 마음이 끌렸어요. 그리고 저는 주변의 한식당을 찾기 위해 핸드폰을 보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검색을 한 끝에 근처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한 한 한식당을 찾을 수 있었어요. 새로운 한식당에 도착하니 그곳은 첫 번째 한식당보다도 더 작았고 아늑했어요. 간판은 간단하게 쓰여 있었지만 그 단순함 속에 식당에 대한 자부심과 진심이 느껴졌어요. 안으로 들어서자 부드러운 음악과 함께 향긋한 향신료와 신선한 채소의 냄새가 저를 맞이했어요. 저는 잠시 눈을 감았고 그 따스한 분위기를 한껏 느꼈어요. 저의 몸과 마음은 시간을 두고 조금씩 녹아드는 것을 느꼈어요. 저는 이곳에서도 창가 쪽을 선택했고 그 옆에 놓인 나무 테이블에 조심스럽게 앉았어요. 두근거리는 마음과 함께 말이죠. 부드러운 오후 햇살이 창을 통해 들어와 식당 전체에 따스한 빛을 내려주었어요. 저는 메뉴를 천천히 살펴보다가 김치찌개라는 매콤한 찌개를 주문하기로 결정했어요. 이 찌개는 김치, 두부, 그리고 여러 가지 재료가 어우러진 음식이었어요. 저는 이 음식은 나에게 또 어떤 한국 음식의 매력을 보여줄까? 라는 기대감과 함께 주문을 했어요. 음식이 나오기를 기다리는 동안 저는 주변을 둘러보며
식당 내부의 작은 디테일들을 관찰했어요. 벽에는 전통 한국의 모습을 담은 컬러풀한 그림들이 걸려 있었고, 선반에는 작은 액자 속에 오래된 가족 사진들이 놓여 있었어요. 이곳에서도 역시 한 가족의 따스한 이야기를 들려주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었어요. 저는 주변의 평화롭고 잔잔한 분위기에 마음이 차분해지는 것을 느꼈어요. 잠시 후 밝은 미소를 지닌 직원이 김치찌개 한 그릇을 가져다 주셨어요. 그릇은 단순하지만 그 안에는 생생한 색감들이 가득했어요. 빨간색으로 무장한 김치, 부드러운 질감처럼 보이는 하얀 두부, 그리고 싱그러운 파의 초록빛이 한눈에 들어왔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숟가락을 들어 첫 모금을 맛보았어요. 그러자 찌개의 매콤하면서도 짭짜름한 맛이 목젖을 가볍게 치며 지나갔고, 이내 깊은 맛이 제 입안에 퍼졌어요. 매운맛이 혀를 감돌면서도 동시에 감칠맛과 구수함이 어우러져 정말 잊지 못할 맛이었어요. 그때 저는 제 자신이 많이 변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얼마 전만 해도 저는 오직 유럽의 음식만이 예술이라고 믿었지만, 지금은 이 단순한 찌개에서 엄청난 에너지와 깊은 역사를 느낄 수 있었으니까요. 저는 이 음식 한 그릇이 오랜 시간 동안 정성과 사랑을 담아 만든 결과물임을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모든 재료가 제각기 제 역할을 하며 서로 어우러져 한 편의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있었어요. 식사를 마친 후 저는 그곳의 주인분과 대화를 나누고 싶어졌어요. 저는 직원에게 주인분을 모실 수 있는지 정중히 부탁드렸고, 곧 따뜻한 미소를 지닌 박기호 사장님께서 제 테이블로 오셨어요. 저는 사장님께서 제 옆에 앉으시자마자 이 김치찌개는 정말 맛있어요. 어떻게 만드시는지 좀 더 자세히 알려주실 수 있나요? 맛에 특별함이 있다면 어떤 것일까요? 라고 여쭤보았어요. 박기호 사장님은 부드러운 미소와 함께 친절한 어조로 설명해 주셨어요. 김치찌개는 저희 집안 100년도 더 된 오랜 전통이 담긴 요리랍니다. 저희 할머니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으로 만드는데 거짓 없는 신선한 재료와 전통적인 방법과 시간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음식을 만드는 사람의 진심과 정성입니다. 매번 음식을 만들 때마다 음식을 드시는 손님들의 안녕과 그분들의 가족들에 대한 행복을 위하며 만들고 있습니다. 그의 설명을 들으면서 저는 어린 시절 가족과 함께 둘러앉아 따뜻한 식사를 즐기던 그 풍경이 머릿속에 선명하게 그려지는 것 같았어요. 저는 이재훈 사장님께도 들었던 그 알 수 없었던 재료를 박기호 사장님께도 들을 수 있었어요. 진심, 정성, 사랑, 음식을 만드는 것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음식의 완성은 만드는 이의 마음까지 담는 것이었고, 가장 쉬우면서도 가장 어려운 일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 자리에서 제 자신에게 다짐했어요. 이제부터 저는 음식의 외관만을 보지 않고 그 속에 담긴 진짜 의미와 이야기를 이해하려고 노력하겠다고요. 그날 저는 김치찌개의 맛과 함께 제 마음속에 작은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느꼈어요. 제 마음속에는 이제 과거의 고정관념은 온데간데 없어졌고, 음식 한 그릇에 담겨있는 더 많은 것들을 볼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경험은 저에게 앞으로의 새로운 여정을 향한 큰 용기를 주었어요. 어느 시원한 저녁, 저는 모든 것을 바꾸는 결심을 하게 되었어요. 저는 전에 친절하게 저와 이야기를 나눠주신 이재훈 사장님께 다시 한번 찾아갔고, 조금 더 깊은 대화를 나누고 싶다는 마음을 말씀드렸어요. 식당에 조금 일찍 도착하자 따스한 황금빛 불빛이 조용하게 퍼지는 모습을 보았어요. 저는 주방이 보이는 작은 테이블에 앉았어요. 그곳을 통해 저는 사장님께서 마지막으로 한 접시의 요리를 마무리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사장님의 손길은 천천히 그리고 조심스럽게 움직이셨어요. 마치 예술가가 아름다운 그림의 마지막 터치를 하는 것처럼요. 저는 그의 한 동작 한 동작마다 사랑과 정성이 느껴져서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어요. 잠시 후 이재훈 사장님께서 제 테이블로 다가오셨어요. 부드러운 미소와 다정한 눈빛으로 안녕하세요, 아우렐리아님. 오래 기다리셨죠? 라고 물으셨어요. 저는 살짝 긴장된 목소리로 아닙니다, 사장님. 이렇게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말씀드렸고 곧바로 궁금했던 부분을 물어보았어요. 사장님의 음식과 다른 한국 식당의 음식들은 정말 특별했어요. 그 깊은 맛과 전통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자 사장님께서 제 옆에 앉으시며 이야기를 시작하셨어요. 한국 음식은 단순히 재료만 가지고 만드는 요리가 아니에요. 그렇게 운을 떼시던 사장님은 자신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이어가셨어요. 제가 어렸을 때는 가족 모두가 저녁마다 큰 식탁에 둘러앉아 식사를 했어요. 그 따뜻했던 시간들이 오늘날 제가 요리를 할 때 큰 힘이 되어줍니다. 할머니께서 요리하실 때 들려주시던 이야기와
그 따뜻한 분위기가 지금도 제 마음속에 살아있거든요. 그런 마음들까지 음식에 담겨서 좀 더 특별하게 느끼신다고 생각해요.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저는 사장님께 그러면 사장님, 요리하실 때 그 사랑과 추억을 어떻게 담아내시나요? 라고 물었어요. 그러자 사장님은 웃으며 예를 들어 갈비탕을 만들 때 저는 우선 제일 좋은 갈비와 신선한 채소를 고릅니다. 오랜 시간 동안 정성스럽게 끓여서 재료들이 서로 어우러져 깊은 맛을 내도록 합니다. 이 과정 속에 모든 정성과 기억이 담기죠. 라고 차근차근 설명해 주셨어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음식 한 그릇이 단순한 재료의 조합이 아니라 오랜 시간의 노력과 가족의 사랑이 만들어낸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대화는 점점 깊어졌고 저는 사장님께 레시피와 그 전통에 대해 더 많은 이야기를 들었어요. 사장님께서는 요리는 단순히 맛을 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문화와 역사를 다음 세대로 전하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라고 말씀하시며 제게 따뜻한 미소를 보내셨어요. 저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감동이 밀려오는 것을 느꼈어요. 그날 밤 식당을 나서며 저는 한층 가벼워진 마음과 함께 큰 깨달음을 얻었어요. 밖으로 나와 차가운 밤 공기를 마시며 뉴욕의 반짝이는 불빛 아래에서 저는 제 자신과 약속했어요. 앞으로는 평론가로서 다른 음식들에 대한 선입견을 갖지 않겠어. 그리고 더 나아가 그 음식 속에 담긴 진심과 역사, 그리고 또 다른 이야기를 이해하려고 노력해야겠어라고 말이죠. 그날 밤 도로를 걸으며 저는 제 평론가로서의 새로운 길을 확신했어요. 저는 이제 단지 화려한 음식만을 찾지 않고 각 음식 속의 숨은 이야기를 찾아 나서기로 결심했어요. 모든 요리에는 고유의 이야기가 있고 그 이야기가 그 음식을 더욱 특별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이렇게 저는 한국 요리의 진심과 사랑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제 마음속에 자리 잡은 오래된 편견은 완벽하게 사라지고 대신 따뜻하고 진실된 음식의 매력을 느끼게 되었어요. 저는 앞으로도 이 소중한 경험들을 바탕으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한국 음식의 진심을 전해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저는 그날 사장님과의 따뜻한 대화를 통해 음식은 단순히 맛있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음식은 우리를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로 이어주는 다리와 같아요. 저는 이 소중한 깨달음을 잊지 않고 언제나 열린 마음으로 새로운 맛과 이야기를 찾기로 했어요. 그렇게 저는 한국 요리의 진심을 받아들이며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을 열었어요. 앞으로의 여정이 기대되고 매 끼니마다 숨겨진 사랑과 전통을 느낄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저는 다시 한번 발걸음을 내딛었어요. 오늘의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사연 소개에 많은 힘이 됩니다.